안녕하세요. 이한인문 명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이 병호일입니다. 이제 신묘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아직 청명이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4월 2일 목요일 병호일이라서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한번 남겨보고 싶었는데요. 병호와 병호가 겹쳤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또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병화라는 태양이 두 개가 겹쳐요. 그리고 뜨겁고 이제 격렬하고 굉장히 밝은 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야기가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상황을 들어보면 상담을 통해서든 댓글을 통해서든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아니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사업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숨이 막히는데 언제쯤 좋아질까요? 또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내가 버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말랐을 때 사주명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임진월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시공간이 어떤 구조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데이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재성이 말랐을 때 왜 인성을 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명리학에서 돈은 재성입니다. 일간이 극을 하는 오행이고 내가 통제하고 취하는 에너지가 바로 재성이에요. 근데 재성이 공망이 들었거나 아니면 형충파해로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대운이나 개인의 세운의 흐름이 이제 재성이 손상이 됐을 때 흔히 내 운이 나쁜 것이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명리적인 시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성이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고 있는 시기에 이 명리는 뭘 보라고 하느냐면 바로 인성을 보라고 합니다. 인성은 보통 문서운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고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름이 적혀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이 흉하게 작용할 때는 어떤 소송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인성은 재성의 근간이 됩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성을 유지하려면 식상이 필요합니다. 내 재능과 노력이 재물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상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인성이 눌립니다. 쪼그라들죠. 인성이 눌리면 내 뿌리, 즉 정체성 또 전문성이 흔들립니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인성을 세우는 행위가 필요해지겠죠. 그건 공부를 한다거나 기록을 하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니까 문서를 만드는 모든 액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성을 다시 세우고 살려주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문서운으로 금전을 해결하는 명리학적 논리의 핵심이 됩니다. 올해 병호년이 이 화의 해입니다. 화는 목화통명 에너지를 이 상승을 시킵니다. 특히 수일간이나 금일간 분들 가운데는 원국의 인성이 약한 분들이 이 화의 에너지가 오히려 인성을 정제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당장 내 통장이 텅 비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과정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명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금일간도 수일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이 좀 많은 토일간입니다. 일간의 힘이 조금 위태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초 연구소에 이 여러 가지 운영 구조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저도 이 인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액션을 과감하게 취했고, 그게 대학원 선택이었거든요. 강의 자료를 정비를 했고, 그리고 상담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서 세웠어요. 이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 문서운은 절대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 계십니다. 우선 두 번째로 임진월의 구조를 말씀드려 볼게요. 진축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축파와 운이 바뀌는 전환점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월의 기운이 양력 4월 초부터 이 청명절기부터
임진월로 들어섭니다. 임수는 아주 거대한 에너지예요. 응축을 하고 이 병화라고 하는 뜨거운 태양과 특히 병호년이기 때문에 더 뜨겁겠죠. 태양이 오화 위에 서 있으니. 그런데 임진월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수의 창고와 이 수국화 작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수국화 작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는 진토가 이 수의 묘고이면서 창고이면서 토의 오행을 또 겉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많이 감춰져 있어요. 이 임진월 속에는. 그런데 복잡한 오행이 이렇게 진토의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진은 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여름을 시작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임진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축파입니다. 올해 병호년의 에너지랑 임진월에 이 진토가 만났어요. 그러면 사주 원국에 혹시 저처럼 축토를 가지고 계시다면 연월 일시 어느 자리든 이 축토를 가지고 계시다면 깨질 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트리는 건데 좀 흔들리게 되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삐걱삐걱 재조정을 하라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궁금증이 생기죠. 파는 나쁜 건가요? 형충파해할 때 파는 혹시 부정적이고 나쁜 걸까요? 파는 기존에 있는 것들, 내가 기존에 익숙하게 가져왔던 흐름들, 불편하지만 그냥 알고 내가 익숙하게 수용하고 가지고 흘러왔던 것들을 다시 해체를 하고 부서뜨리고 재조정을 하고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구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형이 어떤 긴장이나 갈등 상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강제적으로 힘으로 섬세하게 세게 만들어내는 어떤 액션이라고 한다면 이 파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구조들을 완전히 해체를 시켜서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들어올 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싹 이제 청소를 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축파가 이번 달 생긴다는 뜻은 어떤 재물이나 문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땅, 토지나 재물, 자산과 관련된 이 구조들에게 완전 다이렉트로 영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을 하게 되면 더 거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지는 이 파작용에 웬만하면 저항하지 않고 수용을 하는 것이 훨씬 유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자리에 만약에 내 사주에도 축토가 있거나 해서 이런 깨지는 파작용이 있었다.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깨지는 걸 시원하게 받아주고 뭘 이제 그 깨진 자리에 채워 넣을 것인지를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파의 시기에 이제 타임라인에 들어선 여러분들께 내 팔자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한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일은 벌어진 거고 뭘 우리가 채우고 뭘 고민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역으로 읽었을 때 중활이라고 하는 괴가 있어요. 아래도 불이고 위에도 불입니다. 병호년의 물상 그대로죠. 이 병호년의 에너지를 주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오늘이 또 신묘월의 병호일이라서 병호가 월을 두고 만났잖아요. 그럼 64번째 괴에서 사실 저는 이 중화리를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병호일날 불이 두 개가 겹쳤다면 이 괴사에서는 떠날리라고 하는 한자가 떠오릅니다. 이게 구절을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울 텐데 리괴는 바른 것을 지키면 아주 이롭고 형통하다라는 뜻이고요.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암소를 기른다는 건 아주 순하고 부드럽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키워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뜨거운 에너지는 굉장히 세죠.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데 이건 오래 가려면 절대적으로 유연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중화리계의 핵심이 뭐냐면 붙어 있다는 부가 바로 핵심이에요. 불은 스스로 태우지를 못해요. 우리 불 피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젖어있는 나무로 또 태울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는 날 불 피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불을 피웁니다. 혼자서는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에 붙어야 불이라는 게 탑니다. 그러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겠죠.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불이 타오르고 재료가 없으면
불은 그냥 꺼져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이제 불을 피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무엇에 붙어 있어야 이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비 습관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한 푼 한 푼 포인트까지 아껴가면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습관적으로 낡고 개선이 필요한 소비 습관에 젖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과가 사실 안 보이죠. 막연한 그냥 있네, 언젠가는 감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냥 그 소비 습관에 오랫동안 언젠가는 고쳐야지 하지만 이게 그냥 그 오래된 습관에 붙어 있었던 셈이잖아요. 그럼 나를 계속 이렇게 번아웃을 시키는 이 소비 습관에 내가 그동안 붙어 있었다는 얘기. 그럼 중화리깨를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오래된 장작 재료에 붙어서 불을 태우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작이 길게 갈 장작인지 금방 5분도 안 돼서 꺼질 장작인지가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마다 다른 장작의 재질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소재입니다. 어쨌든 이 중화리괴가 이제 임진월 4월과 만나게 되면 이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의 이 질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 빠른 수익, 어떤 빨리빨리 들어오는 즉각적인 현금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에서 내가 불꽃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지금 이건 당연히 뿌리부터 삐걱삐걱 거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항문이라는 이 단단한 목의 구조 위에서 내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 참나무에 신뢰라고 하는 느리게 타는 숯을 얹어서 불꽃을 붙여야 되겠죠. 그게 중화리깨가 지금 오늘 병오일에 여러분들께 보내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80년생 경신년 분들께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네요. 자, 어떠셨어요? 벌써 여러 명이 좀 다녀가셨는데요. 여러분이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들, 1980년 경신년생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신년생 분들은 사주 원국에 금이 아주 강합니다. 이 경금이라는 일간이나 이 연간의 에너지 위에서 원숭이 신금이 포개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럼 금이 강한 사주에 이렇게 병오년처럼 뜨거운 불의 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불편하고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럼 내가 어떤 뜨거운 용광로 위에서 이렇게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올해 아주 뜨거운 에너지가 경신년생 여러분들께는 정관이나 또는 정인의 작용으로 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긴장 속에서 더 정밀하게 본인을 다듬는 기회가 연달아 들어와요. 직장에서 책임이 많아질 수 있고 일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새로운 자격증 공부라든가 이런 학업을 해야 하는, 내가 해내야 하는 숙제가 크게 던져지게 되고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생의 구조 자체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다 체감했던, 해결했던 부채를 다시 떠안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 끝난 줄 알았던 송사가 다시 시작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재련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정화예요. 씻어내고 청소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거든요. 다섯 번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4월 청명절기부터 임진월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깨지는 것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진축파의 시기가 이번 달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막 안 되는데도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걸 계속 거머쥐려고 하고 붙잡고 있으면 더 아파요. 아프기만 아프거든요. 지금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냥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잡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괜찮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 잘하시는 것들 다 문서로 만드셔야 돼요.
재능을 문서화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당장 돈 한 푼이 없더라도, 현금이 한 푼도 없더라도 내 전문성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멈추시면 안 돼요. 자격증 공부도 괜찮고요. 아니면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강의 자료를 싹 정비하는 것도 괜찮고요. 블로그를 올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아니면 유튜브 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는 시청자분들이 공짜로 시청을 하면서 내 상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이게 전부 이 인성의 에너지를 현실로 만드는 액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공부하시고 도전하시는 이 기록들 하나하나가 재성을 좀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마그넷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후를 확인하세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주에는 한난 조습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 이 불 에너지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균형을 좀 잡는 방향으로 생활 환경이나 이 조건들을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를 못했다면 이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다, 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차갑다, 축축하다, 그런 분들은 올해 뜨거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항보다는 수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공간과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의 연결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을 앞으로 자꾸 내세우시고 발표도 하시고 영업을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활동을 자꾸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조호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현실적인 액션이 됩니다. 자, 이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다시 내가 재편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위기는 적어도 명리학에서 볼 때는 결코 무작위로 랜덤으로 인생의 위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오는 신호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작동이 안 된다, 이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신호의 시작이거든요. 진축파가 여러분들의 자산 구조를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또 임진월에 이 어마어마한 수 에너지가 땅을 막 적셔요. 그럼 병원연의 불은 모든 것들을 막 뜨겁게 달구는데, 이 타임라인에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또 더 디테일하게, 더 본질에 가까운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 놓이신 겁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부의 마무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격을 쌓고 계신 분들, 그 선택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재편하고 계신 분들, 이건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문서운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줄 한 줄 이렇게 녹여서 쓴 기록 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강한 어떤 강의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 한 장의 한 장의 보고서 안에서 이미 이 재련의 과정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도반이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이한소장입니다. 더 깊고 더 디테일하게 나만의 사주구조를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올해 흐름을 내가 좀 더 함께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연구소에 인문명리 전략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게 신청 주시면 언제든지 분석을 의뢰하시는 대로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제 연락처 오픈해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모두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